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백준 19238번 스타트 택시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죠. 스타트 링크가 스타트 택시라는 이름의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스타트 택시는 특이하게도 손님을 도착지에 데려다 줄 때마다 연료가 충전되고 연료가 바닥나면 그날의 업무는 끝난다. 택시기사 최백준은 오늘 N명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표이다. N명의 승객을 태우는 것이 목표이고 백준의 활동할 영역은 N/N 크기의 격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로 되어 있고요. 각 칸은 비어있거나 또는 벽이 있대요. 비어있거나 벽이 있거나. 택시가 빈칸에 있을 경우에는 상하좌우 인접한 빈칸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다. 사방 탐색한다. 보고 알고리즘 경력이 많은 백준은 특정 위치로 이동할 때 항상 최단 경로로만 이동한다. 별로 고민할 거 없이 이 말을 또 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얘는 BFS로 그러면 탐색해 보면 되겠다. 자, N명의 승객은 빈칸 중 하나에 서 있으며 다른 빈칸 중 하나로 이동한다. 여러 승객이 같이 탑승하는 경우는 없다. 합승 절대 없고요. 따라서 백준은 한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일을 N번 반복해야 된다. N명의 승객이 있다고 했으니까 N번 반복해야 된대요. 각 승객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으며 출발지에서만 택시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목적지에서만 택시에서 내릴 수 있다. 백준이 태울 승객을 고를 때는 중요한 내용이죠. 승객을 고를 때는 기준이 있대요. 현재 위치에서 여기 현재 위치는 택시의 위치겠죠. 당연히 택시의 위치일 거고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승객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승객을 고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승객이 여러 명이 있다면 두 번째 기준, 행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승객. 그런데 또 그런 승객이 여러 명 있다면 그 번호 중에서 열번호가 가장 작은 승객. 이 순서로 골라야 된대요. 승객을 고르는 기준은 1번 최단 경로, 2번 행기준, 3번 열기준, 세 가지 기준으로 고를 수 있네요. 택시와 승객이 같은 위치에 서 있으면 그 승객까지의 최단 거리는 0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택시의 위치와 승객의 위치가 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깜빡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BFS 탐색을 할 때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시작점 중심으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작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변으로만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택시가 출발하는 지점에서 먼저 뭘 찾아봐야 된다. 출발점에 승객이 있나? 요걸 찾아본 다음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최단 거리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태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BFS를 타는 게 아니라 1번 출발점에 승객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찾아보자.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있었고, 자, 연료는 한 칸 이동할 때마다 일씩 소모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일씩 소모가 돼요. 그런데 한 승객을 목적지로 성공적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그 승객을 태워 이동하면서 소모한 연료의 양의 2배가 충전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연료의 2배가 충전되는데 어떤 연료의 2배가 충전되냐? 승객을 태워서
태워서 이동한 거리라는 거죠. 승객을 태우러 가기 위한 연료는 보존되지 않고 승객을 태운 다음에 목적지로 가는 그 연료가 보존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동하는 도중에 연료가 바닥나면 이동은 당연히 못 가겠죠. 실패. 그날의 업무도 실패. 승객을 목적지로 이동시킨 동시에 연료가 바닥나는 경우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료가 다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승객을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자, 그림 2를 보니까 1번 고객이 여기 있고 걔의 목적지가 여기. 2번 고객의 목적지. 3번 고객의 목적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택시는 6바이5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택시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양은 15래요. 자, 현재 퓨얼이 15인 상태에서 자, 택시가 이동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아마 2인 지점이겠죠? 1, 2, 3, 4, 5, 6. 6만큼의 연료가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15 빼기 6. 그래서 9의 연료를 현재 가지고 여기 고객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고객을 여기서 태웠죠. 이 택시가 태웠으면 이 지점은 이제 이 손님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탐색을 할 때 검색이 되면 안 되니까. 자, 태웠고 목적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목적지는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네요. 그래서 다음 퓨얼은 9에서 빼기 6만큼 이동했고, 그리고 아직 0이 되지 않았으니까 쭉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거기다가 얼마가 추가된다. 두 번째, 손님을 태우고 이동한 거리 곱하기 2만큼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연료량은 얼마가 되냐면 다시 15가 됐겠네요. 택시는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이 다시 탐색을 해봅니다. 자, 손님들을 태우러 가보겠죠? 띡. 네, 6칸 왔고요. 7칸 가면은 여기 또는 여기에 갈 수 있어요. 7칸째. 그래서 15-7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얼마죠? 8이죠. 근데 위에 있는 녀석을 택해야 되나요? 밑에 있는 녀석을 택해야 되나요? 네, 거리가 동일할 때는 행이 짧은 것을 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행이 작은 거. 요 녀석이 이제 두 번째 태울 손님이죠. 여기에 택시가 위치하고 있고, 다시 여기 손님은 이제 태웠으니까 없어지고, 얘가 도달할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했네. 7칸. 그러니까 다시 8 빼기 7 그리고 더하기 7 곱하기 2 해서 얼마인가요? 다시 15네요. 네, 또 15가 됐어요. 자, 15인 상태에서 이제 남은 손님은 한 명이네요.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만큼 소비가 됐으니까 연료는 15 빼기 5에서 10이 됐고, 자, 10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4칸 이동했네요. 그래서 10 빼기 4 더하기 4 곱하기 2 해서 최종 남은 연료의 양은 14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솔루션으로 나온 이해를 한번 살펴보면 제대로 돼 있나 볼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14라는 게 제대로 출력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을 성공적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데려다 줄 수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남은 연료의 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오케이. 자, 입력은 첫 줄에 n/m 그리고 초기의 연료의 양이 주어진다. 지도의 크기는 2에서 24이니까 가로 세로 하면 400 정도 칸이 되겠죠? 크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모든 칸에 이제 그 손님들이 다 있을 수 있나 봐요.
초기 연료는 요만큼이 있을 수 있는데 연료는 우와 어마어마한 차네요. 무한히 담을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연료의 양이 넘어서 충전될 수도 있다. 이 초기 연료라는 게 맥스 값은 아니네요. 맥스는 아니고 그냥 초기다. 그냥 말 그대로. 다음 줄부터 n개의 줄에 걸쳐 백준이 활동할 영역의 지도가 주어진다. 0은 빈칸, 1은 벽을 나타낸다. 벽은 당연히 못 가겠죠. 네, 빈칸만 이동할 수 있겠죠. 다음 줄에는 백준이 운전을 시작하는 칸에 행번호와 열번호가 주어진다. 최초의 택시가 위치하는 곳이죠. 택시 초기 위치. 행과 열번호는 1 이상 n 이하의 자연수이고 운전을 시작하는 칸은 빈칸이다. 손님이 없다. 거기는 손님이 없어요. 그 다음 줄부터 m개의 줄에 걸쳐 각 승객의 출발지 행과 열번호 그리고 목적지의 행과 열번호가 주어진다. 모든 출발지와 목적지는 빈칸이고 모든 출발지는 서로 다르며 각 손님의 출발지와 목적지는 다르다. 이 빈칸이라는 것은 벽이 아니라는 거죠. 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출력. 모든 손님을 이동시키고 연료를 충전했을 때, 자, 충전했을 때예요. 이동 끝난 상태가 아니라 이동해놓고 충전까지 했을 때, 그때 남은 연료의 양을 출력해야 되고, 단 이동 도중에 연료가 바닥나서 다음 출발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수 없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할 거고, 모든 손님을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중간에 이제 도착하지 못하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적지 도착 불가?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이 문제는 BFS 기반으로 탐색을 해볼 거예요. BFS가 두 번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1번 고객 찾기, 다음 고객 찾기, 그리고 2번 그리고 고객을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그리고 또 고객 찾기. 요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몇 번? n번. 네, n번 이 과정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료를 신경을 써줘야 되죠. 연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실패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행동이 다 끝났다면 남은 연료를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다음 지점을 찾을 때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BFS 탐색을 할 때 이 녀석 둘 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정점들이니까 걔네들이 누구를 내가 탐색할 건가 할 때는 뭘 써주면 좋을까요? 프라이어티 큐에다가 넣어서 걔네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최초에 여기서 이 택시가 이렇게 갔을 때 이 녀석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얘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른 놈들을, 이 놈들을 찾아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 뎁스에서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신경 써볼 건데, 우리가 지금 BFS로 탐색을 하기로 했잖아요. BFS로 탐색을 할 때 큐에다가 관리를 해야 될 객체가 있어야 될 텐데, 큐에다는 어떤 거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게 있나요? 관리 포인트. 택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택시를 만들 건데, 택시에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우 컬럼 정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택시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보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택시가 중간에 손님을 태울 거예요. 그 손님의 번호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태우고 있는, 택시가 태우고 있는 손님 번호. 네, 요런 정보를 관리할 택시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님이 갈 목적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나타낼 포인트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포인트 클래스는 로하고 컬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로하고 컬럼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배열을 만들어서 배열에다가 여기 인덱스 0,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줘서 인덱스가 나타내는 게 뭐겠죠? 이게 손님 번호겠죠. 손님 번호.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객체를 저장해 놓고, 택시가 데려온 택시 타고 있는 손님에 따라서 그 손님은 3번 손님이라면 목적지 몇 바이 몇에 가요? 5바이 1로 가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할 클래스는, 추가할 클래스는 2개 만들어서 사용해 볼 계획입니다. 자, 솔루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백준 19238번 스타트 택시 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 선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nkm, 지도의 크기, 승객의 수, 기름의 양, 연료의 양 되겠죠. 맵 있고요. 포인트의 배열은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을 배열입니다. start R, start C는 택시의 초기 위치가 되겠고, 우리 사방 탐색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변수들이 선언되어 있고,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용자 정의 클래스들을 한번 보고 올까요? 네, 2개의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쓸 거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네, 포인트가 있네요. 포인트. 네, 포인트는 로하고 컬럼 정보가만 있는 아주 간단한 녀석이고요. 택시는 로하고 컬럼, 그리고 남은 연료의 량, 그리고 고객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찾아갈 때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받고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이 됐었나요? 우선순위는 3가지 기준이 있었죠. 일단 기본은 가장 가까운 녀석이 가장 높죠. 그래서 그때는 연료 양에 따라서 지금 내림차순을 했는데, 이 연료가 왜 내림차순이 되냐면 연료가 많은 녀석이 지금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이동을 했다는 거죠. 연료가 작다는 게 조금만 이동했다는 거니까 최대한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거리가 같다면 다음 기준으로서는 무엇이냐? 연료의 양이 같다면 로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얘는 오름차순이 되겠죠? 작은 게 먼저니까. 그리고 그 로우마저 같다면 마지막으로는 컬럼 기준. 그래서 조심하세요. 여기는 내림차순이고 얘네 둘은 오름차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O하고 this 여기 비교하는 거고, 여기는
this하고 or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겠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네, 메인 메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받는 거니까요, 여기는. 3개의 변수 입력받았고, 지도의 크기가 아까 그 예제로 주어진 것들을 보니까 다 1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도의 크기를 애초에 1부터 삼아서 0행과 0열은 무시. 하고, 1과 1부터 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러스 2를 해줬어요, 애초에. 그리고 맵 정보 입력받았고요. 그리고 스타트 위치 또 받았네요. 자, 다음으로 고객의 위치와 고객의 목적지 정보를 입력받을 겁니다. 먼저 고객이 가고 싶은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스트스라는 배열을 만들어 놨고 얘는 포인트를 관리합니다. 크기가 지금 n+2라고 해놨어요. 승객의 명수는 n명인데 왜 플러스 2가 왜 있을까요? 0하고 1은 이미 맵에서 사용 중이죠. 그래서 그 녀석들은 제가 인덱스로 안 쓸 거고 2번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 크기를 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2부터 시작을 합니다. 2부터 n+2까지 하면서 한 줄 읽어와서 한 줄 안에는 고객에 대한 정보와 손님에 대한 정보와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한 줄에 4개씩 들어오죠. 그래서 앞에 2개는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는 바로 맵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대한 정보.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뒀어요. 배열에다가 포인트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씩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입력이 다 끝났죠? 입력 다 끝났으면 맵을 한번 여러분이 출력을 해서 제대로 정보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 들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입력이 다 끝났다면 이제 우리 솔루션을 구해보면 됩니다. 자,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동작할 거냐면 n명의 고객을 우린 처리할 거죠. for 0부터 m까지 쭉 가면서 n명의 고객을 처리해 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고객을 찾습니다. 그래서 find passenge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행번호가 작고 그리고 열번호가 작은 이 순서대로 고객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을 찾아서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택시라는 객체로 잡아볼 거고요. 만약에 근데 그 녀석이 노래예요. 없어요. 고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찾았으니까 탐색에 실패한 거죠. 그럴 때는 이 불리한 타입의 플래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fail이라는 거에 true라고 만든 다음에 끝내버릴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고객을 이제 태워왔겠죠. 택시에. 그러면 현재 그 택시의 위치 원래는 손님의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0으로 수정해서 공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떤 고객이 지금 탑승했는지도 한번 출력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 택시가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그 택시가 출발해서 목적지로 갈 거예요. to dest.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역시 택시 정보를 리턴해 주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 택시가 널이었다? 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럴 경우에 역시 fail은 true라고 하고 break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대로 됐다면 한번 출력 한번 해주고 그죠? 자, 전체 반복문이 다 끝났다면 실패했을 경우 아까 얼마를 출력해라? -1을 출력해라.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네, 현재 남아있는 양을 출력해줘라. 그래서 뭐든 어떤 탐색이 다 끝나면 이 K에다가 남은 연료량을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출력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메서드 찾아보면 되겠죠? find passenger와 to dest 라는 두 개의 함수 메서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find passenger부터 한번 보죠.
자, find passenger는 고객을 찾는 기능을 가지는 메서드입니다.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방 탐색, BFS로 탐색할 때는 출발점을 잡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네 칸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택시하고 그 손님의 위치가 같을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출발점인 경우, 그러니까 고객의 출발점인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의 위치하고 고객하고 같은 거죠, 위치가.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맵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하고 스타트 C, 그 지점의 값이 1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2부터 우리가 고객을 심어놨잖아요. 1보다 크다면 거기는 바로 태우면 되죠. 그래서 새로운 택시 객체를 만들고 택시를 바로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택시를 가지고 다 목적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탐색을 해봐야죠. 자,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해서 동일한 뎁스, 동일 거리, 동일 탐색 뎁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BFS 탐색 뎁스 요소들을 모음. 왜냐하면 우리가 탐색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다? 거리 2번 행 3번 열 기준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뎁스에 있는 요소들을 다 모아놓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녀석 하나만 우리는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우선순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렬해서 가지고 있을 priority queu를 가지면 되죠. 그리고 queu가 있고요. 얘는 BFS 탐색을 위한 queu고, 방문 여부 visited, 그리고 택시 이 지점부터 출발할 겁니다. 연료의 양은 현재 이만큼 있고요. 아직 고객은 없어요. 승객은 없고, 큐에다 그 녀석 하나 놓고 방문 체크하고 출발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큐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탐색이 돼야 될 거냐면, 만약 이 지점에서 지금 탐색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 탐색해 보겠죠? 여기 쭉 탐색을 해보겠죠? 가다가 여기에서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을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중단한다? 중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랑 동일한 뎁스에 여기도 유사한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도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간에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서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따져야 될 거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칸은 어때요? 여기로 탐색할 필요는 없죠. 이 앞에서 고객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턴씩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한 턴씩. 그러기 위해서 그냥 is empty라는 걸로 해두면 쭉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큐에 있는 사이즈만큼만 일단 돌아야 돼요. 그게 한 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만큼 해서 사이즈에서 1씩 빼가면서 사이즈가 0보다 클 때까지, 그게 이제 여기 한 턴에 있는 녀석들만 골라준 거죠. 그래서 요만큼씩 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한 턴이에요. 뎁스라는 거. 뎁스가 증가하겠죠, 여기를 지나가면. 그래서 한 턴씩 가볼 거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반적인 BFS입니다. 탐색을 합니다. 맨 처음에 있는 녀석 가져오고, 근데 연료가 떨어지면, 중간에 연료가 떨어지면 못 간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너를 리턴해 버립니다. 나는 못 가겠어. 네, 그리고는 일반적인 사방 탐색 합니다. NR과 NC를 가져오고 그 범위 안에 있고 방문한 적이 없고 맵에서 봤더니 일이 아니라면, 벽이 아니라면 그럼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visited NRNC는 true에서 방문 체크하고 가봅니다. 자, 그리 갔는데 맵이 가지고 있는 좌표가 1보다 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손님을 의미하죠. 손님이 있으면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택시의 그 기름은 일씩 줄어들어야 될 거고요.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제 손님의 자리에다가 매번 NRNC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빈칸이니까 계속해서 탐색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에다가 새로운 좌표를 넣어서 탐색을 합니다. 이때는 기름만 쭉쭉쭉 빠지고 손님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한 텀이 쭉 끝났어요. 위로 살짝 올려볼까요? 한 텀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한 텀이잖아요. 이게 한 뎁스예요. 뎁스. 이 뎁스를 다 탔는데 세상에나 프라이어리티 큐의 사이즈를 보니까 거기에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죠. 이거는 고객을 만났다 라는 거죠.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쩌르륵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우리는 아무튼 프라이어리티 큐에서 한 녀석만 빼내면 그 녀석이 제일 가까운 녀석 또는 거리가 같다면 로가 가장 작은 녀석, 로도 같다면 컬럼이 가장 작은 녀석 이렇게 알아서 튀어나오겠죠. 그 녀석을 갖다 쓰면 될 거고 다 돌았는데도 없네? 그러면 return null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들이 다시 어디로 세팅이 됐었어요? 이 값들이 여기에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null이었으면은 끝나는 거고, 그렇죠? null이 아니면은 손님 태우러 가는 거죠. 손님을 태워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먼저 손님이 원래 있던 좌표를 공백으로 수정해주고 목적지로 갑니다. to dest. 자, to dest는 이제 나중에 이 손님을 태우고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연료를 정산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연료를 저장을 해놨어요. 베이스 퓨얼이라고 저장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손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까 dest스라는 배열에다가 포인트 객체로 저장을 해놨죠. 어디로 갈 건지 한번 로깅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 자, Q를 가지고 또 탐색합니다. Q에다가 초기 택시 넣어주고, visited 설정하고, 현재 택시 위치 방문 체크하고, 여기는 뭐 턴마다 할 필요는 없죠. 쭉 목적지를 찾아가면 되니까 전형적인 BFS 하면 되겠네요.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간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역시 택시를 하나를 빼낸 다음에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연료가 0이면 못 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방 탐색으로 해서 가봅시다. 사방 탐색 NRNC 잡고 범위 안에 있고 방문한 적이 없고 대비 값이 벽이 아니라면 visited NRNC를 true로 잡아서 방문 처리하고 새로운 택시를 만들었어요. 역시 택시의 기름은 일씩 줄어들겠죠. 일씩 줄여서 이제 가볼 건데 거기 지점의 값이 새로운 점이 타겟점 로우, 컬럼이 타겟점 컬이라면 목적지예요. 그죠? 그리고 목적지에서 이제 목적지이기도 하고
새로운 택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start R과 start C를 NR과 NC로 바꿔주면 됩니다. 기름도 이제 정산해줘야 되죠. 기름 정산. 그러면 택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료에다가 베이스 퓨얼 빼기 택시 넥스트 택시점 퓨얼이 쓴 거죠. 이미 소모한 연료의 양이 될 거니까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면 잔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그래서 걔를 K에다가 저장을 해줘서 나중에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탐색이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리턴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Q에다가 담아서 계속 다음 탐색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끝날 때까지 리턴된 게 없으면 못 찾은 거니까 리턴 null 하고, 영역을 찾아갈 때도 isin이라는 함수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지도에다가 n에다가 플러스 1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0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타트 택시라는 문제를 살펴봤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살펴보면, 그러니까 find 택시 할 때 이 부분, 뎁스별로 이동하자. 뎁스별로 이동하는 이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요 바로 위에 있었던 거, 그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BFS 탐색을 할 때 출발점에 대한 고려, 일반적으로 출발점을 두지 않고 이 출발점의 주변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출발점부터 살펴봐야 된다. 그게 좀 많이 헷갈렸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백준 19238번 스타트 택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